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런변이 있나 이재정 이변입니다. 예, 이광철 이변입니다. 예, 박주민 박변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방송을 이제 재방송으로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렸어요. 그 부득이 불방철이 된 거예요? 불방철이. 그 재방. 그러니까 예, 땜빵. 많은 분들이 염려하셨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저희 스케줄이 마지막 조율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 참 어떻게 한 주 방송 쉬시니까 어떠셨어요? 아, 너무 마음이 불편했죠. 땜빵으로 나가고. 우리 박변님은 편하셨죠? 아니, 굉장히 괴로웠어요. 저도. 아니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솔직하게 불편했죠. 아이, 그래도 죄송하고. 예, 저희가 이제 사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세 명의 변호사가 한 시간 같은 시간을 잡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쁜 척 하는 게 아니라 재판 스케줄이 워낙 들쭉날쭉 있다 보니까 공통해서 비는 시간을 잡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아마 방송을 시작했을 때는 격주로 했었죠. 그것조차도 쉽지 않은 일정일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어느덧 하다 보니까 우리 또 이제 점점 아마추어리즘에서 벗어나서 전문 방송이 되어가는 두 변호사님들이 아니, 방송에 저희는 흥미를 느끼시고 그러다가 여전히 저희들은 아마추어. 예. 그러다가 한 주에 한 번 정도 해보자라는 열의를 또 보여주셔가지고 이런 변이 있나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재정이 70.5에서 더부살이를 하다가 분가를 해서 독립을 이뤘죠. 예, 독립한 일가를 이루어 방송한 지도 2년이 다 돼가죠? 2년. 예, 그런가요? 네. 시작 시점으로 한 2년인 것 같고 이제 분가한 지는 예, 좀 그보다는 좀 더 짧은 시간인 것 같은데 그 긴 많이 시간 됐네요. 동안 예. 많이 됐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긴 시간 동안 남은 걸 이렇게 떠올려 보면, 이 두 분과의 이 애증 관계만 남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니, 애는 알겠는데 증은 뭔가요? 저희가 오로지 한 거라고는 이재정 변호사님을 저희들이 돋보이기 위해서 예. 머리를 안 감고 오시거나 얼굴이 뭐 이렇게 이런 거밖에 없어요. 저희는. 그렇죠. 그냥. 네. 그 음주 보톡스로 그러니까, 그냥 부어 네. 보이게 만들어 오시고 고생하셨어요. 네. 어젯밤도 많이 달리신 것 같은데. 사실
증이라면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증이라고 하니까. 예, 뭔가 부족하셨던가 보죠. 제 눈에는 안 찼던가 네, 보죠. 예. 예, 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 또 여러분들이 또 추측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이 방송을 일단 시즌 1의 마지막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여러 가지 고민이 좀 있긴 했는데 다른 포지셔닝으로 이제 방송을 한번 개편을 해볼까도 고민을 하고 했었는데 3명이 매주 최근에는 또 이제 저희가 많은 준비를 못해서 또 여러분들이 조금은 부족한 방송을 보시지 않았는 생각도 있었고 그런 차에 시즌 2를 기약하면서 저희가 시즌 1은 마무리를 하는 게 어떨까. 그 다음에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들 한동안 안 보이면 턱이 갸름해서 오고 이건주 변호사님 사각턱이 V라인 되는 거죠. 지켜보세요. 뭐 우리 박 변호사님 됐어. 박 변호사님 됐어요. 하지 마요. 예, 박 나는 변호사님- 나만 하고? 할까요? 아니, 머리 심고 오겠습니다. 예,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좀 채워오실 수도 있는 네. 그런 시간을 빈대를 저희에게 채울 수 허락해 있는. 주셔야. 예, 저는 또 이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서 피골이 상접해서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예, 지난번에 본받으면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며칠 굶으셨다고 한 거야. 그땐 정말 작심삼일. 아유, 작심삼일. 3일이 어딥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가열차게 한번 제가 또 본바탕은 없는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숨겨져 있지만 그 인물을 한번 드러내는 시간을 가져볼까 생각합니다. 네. 예, 뭐 파이팅 하십시오. 수술적 요법에 기하지 않은 본바탕을 찾아가는 자연적 요법으로. 자연적 요법으로 본바탕을 찾아가는 그 시간을 기약하면서 오늘은 이제 그러면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지난 2년 남짓, 2년이 조금 되지 않은 시간에 이런 면이 있나를 한번 돌아보면서 또 그런 얘기들이 시즌 2에서 뭐 저희 멤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뭐 멤버 체인지 우리 좀 덜 발달돼서 오시는 외모의 소유자들은 이제 잘라내고 그러니까 완성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다른 사람이 함께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저희 포맷의 방송의 시즌 2를 기약을 하면서 보탬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첫 방송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첫 방송 네. 그때 그 뭐라 그러죠? 파일럿 방송이라고 하죠. 한 번만 이렇게 해보는 거였는데 그때가 원포인트. 아마 예? 원포인트. 그거하고 다른 거 같아요. 그래서 한 번만 있었을 방송이었죠. 그 추석 귀경길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집 방송으로 꾸렸었는데요. 그랬죠. 두 분을 섭외한 것은 전적인 저의 판단이었습니다. 물론 물망에 오른 여러 변호사님들이 계셨지요. 여러분들께서 게스트로 만나보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민변에는 정말 훌륭한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분과 같은 이제 컨텐츠와 외모와 그 다음에 언변 그리고 유머 감각까지 나름 이제 따라갈 수는 없었던 독특한 유머를 구사하시는 분도 있으셨지만 제가 유머 코드를 예. 여러 차례 여기서 굴욕적인 유머 코드를 많이 보였죠. 예, 그렇지만 밟히고 뭐, 씹히고. 예, 네. 예, 뭐 새로운 지평을 그래도 열었다라고 일어서는 평가하겠습니다. 그래도 예. 일어서는 그런 분들을 제가 찾아 모신 거였죠. 이 두 분을 이제 모셔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말 적절한 케미로 여러분들에게 완성된 모습. 우리 민변 변호사들이 이 정도 모습을 보이기가 쉽지 않아요. 또 법률가들이다 보니까 왜 그러죠? 늘상 마지막 날이라 기재하고. 그런 거예요? 마지막 날이라서 예. 그동안 해줄 칭찬을 상세를 몰아서 해야죠. 좀 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의 탁월한 안목에 기반한 방송이었다라고 결국은 마무리를 결국은 자기 하면서 자랑으로 기대되는. 예, 뭐 저의 은공이었다 이런 감사함도 가지시고요. 예,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의외로 그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네. 저희 PD님께서 혹시 이런 변이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런 변이 있나가 아니었죠. 이 두 변호사님을 모시고 하는 방송을 간간이라도 해볼 수 없겠냐. 그때 더부살이, 저의 이재정이 70.5라는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제가 밀리는 거죠. 그래서 2주에 한 번 방송으로 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터뷰 방송을 할 때는 되게 차분하고 그러니까 속 깊고 따뜻한 얘기를 하는데 또 이런 법률로서 또 시사를 바라보는 얘기를 할 때는 정말 날카롭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버전이 되게 달랐지만 또 그 나름대로 그 당시에도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런칭을 했지요. 예, 어떠셨어요? 변호사 활동 가운데 방송을 고정적으로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신데 더군다나 저희 국민TV가 그 두 분의 시간에 보답하는 정도의 그 많은 감사는
못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시간을 내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었어야 가능할 일일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이광철 변호사님에게 이런 변이 있나라는 프로그램은 어떠셨어요? 그야말로 이런 편이었죠. 예. 우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간을 낸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우선 느꼈고,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맞춰가지고 녹음 또는 이제 보이는 라디오 이후에는 이제 녹화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저도 이제 페이스북도 이렇게 하지만 그런 반응들이 참 이렇게 뭐랄까요, 좀 신기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국민 TV에 올라오는 생방송 도중에 올라오는 반응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팟빵에 이렇게 올라오면 후기 같은 것들을 읽어볼 때 이게 교감이라는 것들에 대한 그런 참 그런 거를 느꼈어요. 보람이라면 보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법률적인 이슈들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그것들을 체험하고 또 그 속에서 가졌던 생각들을 이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호응이든 뭐 혹은 또 반대되는 의견들은 거의 없었지만 그런 것들을 또 쓴소리도 갖고 해주시고 예. 그랬었죠. 예. 너무 뭐 기침 소리가 너무 크다든지 그래서 거친 욕도 먹었죠. 네. 아무튼 그런 시간들이어서 저로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법률적인 이슈들에 대한 생각들을 이 청취자분들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좀 보람된 시간이었었어요. 네. 아니 어떻게 보면 법률가도 특히 이광철 변호사님 같은 법률가는 많은 사람들하고 대면하는 역할을 많이 하시잖아요. 단순히 이제 한두 의뢰인과 사무실 상담실에서 만나는 활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을 만나시지만 또 방송을 통한 그런 교감은 또 색다른 의미이셨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변이 있나 해서 봤어요. 이재영 변호사님이 아무리 탄압해도 굴하지 마시라. 근데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힘을 얻고 예. 그 힘으로 사실 여기 와서 버텼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버틸 수 없는 아주 사실 극강의 에너지를 그분들이 주신 거죠. 야, 이재영 변호사 힘드시죠? 하면서 저보고 예. 그래도 버티셔야 합니다. 저 나쁜 사람 되고 있나요 지금? 예, 그거 다 이제 제가 이광철 변호사님이 특별히 아끼셔. 네, 아끼셔. 예, 특정 에너지를 발현시키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또 이제 그렇죠. 사랑의 매를. 그렇죠. 다 이렇게 이미 다 사전에 네. 치밀하게 기획되고. 예. 자, 우리 박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박 변호사님은 아마 1년 전 경부터는 거의 이제 세월호 문제에 이제 전적인 서포트를 하시느라고 방송 시간 맞추는 게 더더욱 어려워지시기도 했었어요. 그런 현장의 활동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인데 또 시간을 빼서 이렇게 방송까지 하기는 정말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박 변호사님에게 이런 변이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뭐 이광철 변호사님하고 굉장히 비슷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색다르고 재밌고 재밌는 부분은 특히 이제 이광철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건을 매개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방송이라는 걸 매개로 만나니까 반응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뭐 방송인을 평가하듯이 이렇게 좀 평가해 주시는 분들의 멘트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낯설면서도 재밌고 또 왠지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었던 것 같고. 근데 뭐 이광철 변호사님이나 이재성 변호사님 다 그러시겠지만 뭐 시간을 맞추는 문제라든지 준비를 뭐 철저히 하는데 시간을 들인다든지 이런 게 좀 어려워서 그런 점들이 지금도 아쉬움으로 남긴 남아요. 네. 네. 저희가 시즌2를 준비하게 된다는 것도 사실 뭐 방송국에서 준비를 안 해주시는데 막 우리가 막 질러 편집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막 우리 자리를 그래도 킵해놓고 나가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렇게 아니더라도 또 이런 변이 있나가 어떤 뭐 이슈를 앞두고 또는 뭐 하늘을 정리하며 그런 방식으로 또 한번 준비된 방송을 한 번은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시간이 준비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쉽지 않은 면이 있고 또 저희를 신경 써주시는 PD님들 입장에서도 기본적으로 법률가의 시각이기 때문에
다른 작가가 노력해 줄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콘텐츠가 저희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많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못 할애하다 보니까 준비된 방송이 안 되었던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한 번은 우리도 할 수 있다 해서 좀 세련되게 준비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승전결 완결된 방송을 한번 선보여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보시는 분들이 믿으실 수도 있고 안 믿으실 수도 있고 뭐 별 상관은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예, 어떤 말이 나올까 지금. 정작 저희 셋이 밥 한 번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2년 동안. 아 그런가요? 네, 뭐 끝나고 뭐 뒤풀이를 한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 다들 예. 끝나면 또 바로 시계 보면서 전화 통화 각자 전화하면서 막 바삐 흩어져서 이동하기 바빴고 아, 네네 그랬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PD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그런 것도 아쉽기도 해요. 쫑파티 한번 해야죠. 나중에 한번 그래요. 날짜 잡아서. 예. 네. 그러네요. 저희가 마무리하고 이렇게 돌아갈 때 세 명이서 오늘 방송에 대한 평가라도 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인사를 하고 나눈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헤어진 적이 없어요. 늘 이제 밀린 전화, 방송 녹화하는 동안, 뭐 녹음하는 동안 밀린 전화 막 응대하다가 가 이러고 헤어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진짜 밥 한 끼 같이 나눌 시간도 없었네요. 그 부분에서는 이제 저도 약간의 소외가 있는데 예.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그러니까 국민 TV가 가지고 있는 저희 프로그램 제작의 이제 물적인 인적인 환경 자체가 뭐 이런 공중파라든지 저희가 이제 다른 방송 나가 보면 예를 들어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뭐 사전에 이렇게 포맷이 정해지고 뭐라 그러나 무슨 CQ2 예. 뭐 이런 것들 정해져서 시트? 푸시트 시큐트를 네. 네. 정정이 안 돼. 예. 바쁜 벌꿀. 아무튼 또 거기에 따라서 일종의 대본 같은 것도 나오고 또 이렇게 해서 방송의 시작과 끝이 이제 되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정도의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셋 다 이제 일정한 법률적 이슈에 다 몰입해서 사건들을 하고 있으니까 재판이라든지 뭐 수사라든지 또 박 변호사님 뭐 세월호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뭔가 얘기를 하나 툭 던져놓으면 얘기들이 술술술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떤 측면에서는 아예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셋이 모였는데 큐시트, CQ2, 그게 안 돼서 그게 없어서 저희가 방송이 안 될 정도라면 예를 들어서 국민 TV에서 뭐 물적 역량을 투여해서라도 그걸 만들었을 텐데 보니까 되거든. 국민 TV를 강하게 안 우리가 키웠다 이 네. 말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없어도 방송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희들도 뭔가 뭐 다 각자 바쁘지만 방송을 하기로 했었는데 뭐가 방송이 좀 이렇게 보이기에 허술해 보이면 그거를 매개로라도 제작진과 저희들도 모여서 사전에 논의라도 했을 텐데 만나서 이재동 변호사님이 뭐 하나 톡 던져놓으면 술술술술 사람들 표현이 이렇게 되니까 굳이 그래야 될 필요를 그러니까 못 느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매개로 해서 우리가 제작진들하고 식사도 좀 하고 네. 또 저희끼리라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좀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이렇게 묘하게 좀 결합이 되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래도 뭐 해야지 하는데 저도 바쁘고 만나서 그냥 이재동 변호사님이 얘기 하나 툭 던져놓으면 뭐 세월호든 뭐 현안이 되는 적어도 법률적 이슈에 관해서는 쭉 나오니까 이제 좀 그런 안 되는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임기응변도 그렇게 잘하시는데 준비가 됐었더라면 얼마나 더 잘했겠어요, 그죠? 끝까지 준비하면 오히려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럴 거예요. 저희들이 아마 이게 저도 이렇게 다른 데 가서 하게 되면 왠지 이렇게 뻑뻑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리고 제가 이제 토론 프로를 한번 박 변호사님 뭐 자주 나가셨지만 토론 프로를 한번 나가봤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러니까 정해진 소주제들을 정해진 시간 안에 네. 한 번씩 터치하고 넘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이슈에 대해서 그 이슈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국민들 내지는 시청자들한테 그것들을 좀 뿌리를 뽑아가지고 이 문제가 이런 위험성이 있다든지 또 방어하는 측면에서는 이 문제는 이래서 괜찮다든 이게 아니라 뭐 그냥 살짝 한번 싹 그러니까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얘기 한마디씩 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이죠. 굳이 토론 프로가 그걸 통해서 그냥 하는 거지. 이게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의 쇼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여기 와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일단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제약은 이재용 변호사님의 탄압만 뚫으면 돼요. 네. 근데 아유. 제가 하고 싶은 그 이슈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본질적인 쟁점들에 대해서는 다 얘기하고 또 이제 뭐 저희 내부에서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 서로 견해차 같은 것들이 두드러지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저의 시각에서 혹은 박 변호사님 시각에서 또 이재용 변호사님 시각에서 더해지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런 준비가 안 됐던 것들이 훨씬 더 풍부한 얘기를 전달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유연함, 그 다음에 약간 틀이 없음 이런 게 게스트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한번 그렇게 나오시면, 평가하시던가요? 네, 한번 나오시면은 처음에는 긴장을 많이 하셨다가 끝나고 나서 돌아가실 때는 재밌다, 한 번 더 불러줘 이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특히 보이는 라디오가 된 곳에는 조명에 카메라에 긴장이 되다가 어라 이 친구들 하는 거 보니까 막 하네. 그렇죠. 나도 할 수 있겠다 하는 막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네. 네, 편안함을 드렸던 것 같으네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시사적인 얘기를 그래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팟캐스트에서 다루는 내용을 2번, 3번 저희도 반복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가의 시각에서 하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는 콘텐츠도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 대한 피드백이나 또는 그런 방송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법률적인 측면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좀 많이 뭔가를 다루고 또 쉽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었다고 생각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한계가 있잖아요. 네. 어떤 특정 사건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어려움도 있는 데다가 적용되는 법조의 또 복잡함이나 어려움, 전문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로 쉽게 전달됐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고민도 했었던 것 같아요. 생활법률 같은 것도 좀 한번 해보자. 예. 시사만 너무 시사법률이 하지 아닌. 말고 임대차. 임대차라든지 그런 고민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또 정작 저희들이 모이면 주로 또 저희들도 불끈하게 되고 화끈하게 막 불타오르게 되는 그렇죠. 주제들이 또 일주일에 시사적인 쌓이는 것들만 예. 해도 네. 그래서 그런 식의 또 시도를 못 해본 게 또 약간 아쉽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는 이제 뭐 그냥 좀 생각나는 대로 분류를 해보자면 법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분들 네네. 그리고 2008년도 이후에 길거리에서 경찰서로 옮겨지고 정치재판까지 받으신 경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고 또 법률을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 뭐 변호사라든지 법무사라든지 이런 분들 또 그리고 또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 이런 몇 가지 부류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법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방송이 조금 어렵고 근데 이제 적어도 그 촛불 집회라든지 이런 데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 과정에서 어쨌든 대한민국의 사법체제가 굉장히 모순되고 부조리하구나라는 거를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경험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달랐던 것 같아요. 결이 뭐 그냥 어렵다라는 것보다는 뭔가 내가 알아먹을 수 없는 얘기는 있지만 대체로 맥락을 따라가시는 분들이고 이제 법률을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은 아주 이제 우리가 야 쟤네들은 저런 거 틀렸어 뭐 이제 이런 거를 짚어내시기도 하고 네. 야 저거를 저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냐 뭐 이제 이런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사실 오늘 뭐 마지막 방송이니까 이제 뭐 저한테 막 뜬금없이 물어보시잖아요 막 이 변호사님 뭐 우리 불고불리란 C큐트 큐시트 큐시트가? 따라서 한 거죠. 아, 그래요? 제가 준비 안 된 채 물은 적 있나요? 왜 큐시트를 저만 안 주시는 거예요? 이재용 변호사님만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설명하면 좋았을 텐데 라든지 혹은 또 법률적인 이슈에 관해서 견해에 대한 우리 또 이제 학자들 간의 견해로부터 파생되어진 얘기들이 우리들이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지만 또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층위는 다양하고 저는 사실은 우리 방송만이 갖고 있는 특화된 이제
장점, 특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이슈를 이재용 변호사님 항상 늘 강조하셨지만 정치 이슈를 다루는 프로는 많다. 하지만 그 이슈 속에 숨겨져 있는 법률이라는 부분에 그런 관점을 갖고 해주는 부분들이 없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로 우리들이 가급적이면 모았고 사안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피드백을 많이 받았죠. 좋은 방송 같다. 예, 죄송합니다. 그만두게 돼서. 정치자들 중에서 진짜 변호사 아까 말씀하셨던 부류 중에 변호사나 법조계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전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그 대학 동기들 지금 변호사 하는 친구들이 가끔 연락이 와요. 잘 보고 있다고. 그 친구들이 왜 이걸 재밌어 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도 아마 그러겠죠. 그 친구들도 보면은 좀 주로 로펌에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로펌 변호사인데도 뭔가 공익적 일을 하고 싶은데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갈증이 있는 친구들인데 여기 나와서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 궁금증도 좀 해소되는 데다가 원래 좀 하고 싶었던 일에 관련된 얘기니까 또 재미도 많이 느끼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 역시도 많이 배워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또 뭐 글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뱉으면서 정리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시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마련이 되면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다른 견해는 아닐지라도 풍부해지는 화제를 통해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 사안을 보는 눈들이 내 안에 채워지고 이런 것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반인과 이제 비법률가와 이렇게 소통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더 쉬운 표현, 이제 저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는 걸 늘 염두하면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항상 그 긴장하게 되는 것, 내가 전문가에 매몰되지 않고 그런 정보들이 상대방에서 어떻게 받아들여 줄까 하는 시각을 내 스스로 갖게 된 측면도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참 여기서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셋이서 얘기하다가 나온 재밌는 표현이나 좋은 표현 같은 경우 딴 데 가서 저도 많이 써먹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미륵지마가 딱 떠오르는 예, 미륵지마 또 뭐 있었는데 전 기억 안 나요. 어록으로 해가지고 기억 안 나요. 죄송하지만 좀 위록지만은 딴 데 가서 안 써먹었던 것 같고요. 예. 근데 하여튼 미륵지마가 참 이게 어감이 참 좋아요. 아, 근데 이 두 분이 사자성어 뭐 하나 보기에는 이제 변호사 딱딱해 보여 이렇게 그래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두 분이 보기 드물게 또 유연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방송하기 참 편했고 처음부터 이 두 분을 같이 하고 싶었던 이유가 그런 유연함과 임기응변, 순발력 모든 것들이 다 갖추신 분들이라 이분들은 아마 지금이니까 저희가 시사라는 것을 기반으로 한 법률적 분석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좀 더 세상이 좋아진 어느 때에는 영화를 가지고 법률과 관련된 얘기도 할 수 있고 제가 저희 그 아이의 친부 되시는 분이 그 연극 문화예술 관련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연극을 볼 기회가 자주 있었는데요. 연극 안에서 그 법적 요소를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고 그 단순한 실적법적 해석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법이 더 나아가야 될 바에 대한 고민이 겹쳐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때 떠올려 봤어요. 아마 이 두 분과 그 연극을 함께 보고 이런 얘기를 했다면 어떤 얘기들을 나눌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상상해 봤었거든요. 혹시 오늘 방송 끝이라고 우리 굉장히 띄워주시는데 사실은 아까 대기 시간에 두 분이 참 뭐 순발력 뭐 이런 거 다 되는데 비디오가 그 얘기는 지금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분보다 훨씬 훌륭한 비디오적 자질과 꼴성대를 가지신 분들 많다. 제가 브이라이브 그분들 한번 섭외해 보시라 하고 제가 PD님한테 조언을 드리긴 했죠. 예, 좀 얼핏 떠오르는 사람도 몇 명 있는데요. 김용민 변호사 같은 경우 굉장히 말도 잘하고 잘생겼고 예. 뭐 제가 자세준 변호사 우리 막 찾아보실지도 몰라요. 자세준 변호사님 말씀도 잠시 드렸고 굉장히 풍부한 그 인문학적 소양과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예, 그러니까 변호사의 최고 상품들을 전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저희는 분명히 압니다. 제가 아무리 이쁜 척을 했지만 왕년에 이뻤다고 스스로 생각은 하지만 왕년에 이뻤다고 생각을 하지만 더 훌륭한 변호사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모의 측면에서 모든 면에서. 갑자기 겸손 모드로. 저도
때때로 겸손해요. 아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죠. 이게 여러분 변호사님들의 뭐 표본일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가장 위대한 변호사님들만 모인 것도 아니고, 뭐 저희가 방송에서 보여지지 않더라도 법률가라고 해서 딱딱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 비슷한 감정과 그다음에 느낌을 가지고 또 그 따뜻한 심장을 가지고 일선에서 또 딱딱해 보이는 뭐 구치소, 교도소, 뭐 재판정에서 활동하고 있고 우리와 같이 고민하고 있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다 싶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어요. 제 친구가 이 방송을 늘 들어요. 예, 광주에 사는 친구인데, 광주에서 협동조합 하면서 이제 그 청소년들 이렇게 모아서 프로그램도 하고, 그 친구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야, 이수정 변호사는 목소리가 진짜 비디오를 안 했어야 됐어. 그랬어. 그랬고요. 그 친구가 방송 잘 듣고 있다고 매번 격려해주고 그랬는데, 이렇게 딱 그만두게 돼서. 눈물이 글썽이시려고요. 아니요. 천만에. 분위기를 눈이 막 촉촉해지셨어요. 막 눈물 쪽으로 몰아가려고. 이재용 변호사님은 뭐 연극 보고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그 사신 방송을 한번 해보고 싶었었어요. 사신 방송? 강형구 변호사 한번 여기 나오게 하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여러 가지 이제 전교조 관련된 이슈도 많았죠. 법의 노조 통보나 아니면 뭐 지금 뭐 이번에 최근에 합헌 나왔던 여러 가지 전교조를 둘러싼 법률적 이슈도 많은데다가, 그 다음에 강형구 변호사에게 제가 꼭 이런 경험을 좀 시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 친구는 약간 남 앞에서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강용구 변호사님이라고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여기 앉아 계신 박변님의 옆지기. 옆지기시면서 또 법률적 개념으로는 법률상 처이시면서 또 정교조에서 상금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거의 활동가처럼 온몸을 투신해 계시는데, 두 분이 막 거리에서 또 법정에서 이렇게 투쟁하시는 오늘이다 보니 참 가정사가 심히 염려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가정은 괜찮아요. 가정 괜찮아요. 서로 힘주시는 모습이 늘 부러웠어요. 예. 그래서 한번 나오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 한번 들어보는 것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나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막 이런 궁금함이 그때 안 있었는데. 나오실 거라고. 네, 근데 뭐 항상 이런 거는 뭐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거나 뭐 출연 요청이 들어오도 항상 안 한다고 그러니까 하거든요. 그때 한번 저희가 모시려고는 그때 네. 말씀을 드려봤는데 안 나올 거다. 예.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 정말 외모도 출중하시고, 그러게요. 언변도 되게 좋으시거든요. 단지 이제 그분은 목소리도 참 좋으시고. 본인의 역할에만 충실하고 싶다라는 나름의 생각이신 것 같고, 또 박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외부의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알려내야 되는 측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방점을 찍어서 또 활동을 또 하시기도 하고, 조금 다른 측면은 좀 있었어요. 두 부부의 행보를 보면. 아니 뭐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요. 예. 그러면은 오늘 방송 마지막으로 하지 말고 물르고요. 그러면 아이고. 알고 변호사님을 한 번 더 내시고 이 방송은 그 다음 주에. 예. 저희가 뭐 이 방송 영원히 앞으로 우리 못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맘대로 지금 시즌2를 예약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기회가 되면 그렇게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셋이 뭐 모두 이제 민변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잖아요. 혹시 헌변, 시변 아니시죠?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예,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전 사무차장과 현 사무차장. 저도 이제 그만뒀어요. 그만뒀어요. 우리 그러면 똑같아. 전 사무차장으로서 예, 저희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그 민변이라는 이름을 또 따로 분리해서 할 수 없다 보니까 굉장히 무거운 거긴 하더라고요. 할 때는 그냥 일꾼이었겠거니 생각했었는데, 나가서 사람들이 저희를 볼 때는 늘 민변 변호사, 그리고 또 민변 전 사무차장, 민변의 살림을 책임지고 민변을 고민했던 사람으로서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임하면서도 저희가 늘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었던 게 바로 민변이었거든요. 저희가 민변의 기관 방송도 아니고 민변의 홍보 방송도 아니었지만, 우리의 활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민변이라는 조직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 대한 애정이 이 방송에서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 했었어요. 어때요? 우리 민변 얘기 또 간단히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앞으로 우리 민변을 바라보실 때는 이렇게 해주세요. 또는 뭐 이런 일이 필요하시면 민변을 떠올려 주세요. 그런 얘기. 이번에 총회 안 오셨죠? 네. 저는 갔어요. 근데 와. 1000명 됐다. 그러게요. 네. 네. 근데 보니까 1000명이 됐다 하더라도 좀 서울에 좀 많은 회원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아직도 민변 회원이 굉장히 적은 소수, 지금 뭐 서울도 소수긴 소수지만 더 소수 뭐 네. 그런 어떤 상황에서 각 지방에서도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참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뭐 1000명이 됐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나눴는데 방향은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식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무처 쪽에서. 그게 이제 민변의 이름에 걸맞는 거죠. 민변. 네. 헌변은 이제 헌법에 더 다가갔으면 좋겠고, 시변은 좀 시민들한테 좀 더 다가갔으면 예. 좋겠고. 네. 제가 사실 이제 총회를 사실 그동안 개근을 했는데 이번에 좀 빠졌습니다. 아마 이 그래요. 변호사님도 마찬가지. 저는 그리고 우울증 걸리는 줄 알았어요. 늘 거르지 않았던 총회인데 우리 전국 각지의 회원분들, 그 선배님들을 항상 볼 수는 없었던 분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그 공간에서 에너지를 얻고 오는데 이번엔 걸렀어요. 하여튼 이번에 못 가서 얼마 전에 보수 단체를 참칭하는 무리들이 민변을 고발했더라고요. 어제 그젠가. 또요? 예. 또요? 그래서 민변과, 그러니까 제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민변과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를 고발했다. 죄목은 뭐냐? 맨날 왕재산이나 이런 단체들 변론하면서 범민련 이런 확정 판결 난 데 대해서 그 판결을 비난해가지고 이광철 변호사님인데? 국가의 존립 안전과 이런 것들을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거랑 그 다음에 그 묵비권 행사를 권유하고 예. 경찰을 폭행하는 등. 또 권영국, 장경호 그러니까 뭐 이런 김인숙 네. 변호사님. 뭐 이런 쪽 그다음에 다 또 요즘에 문제되는 예. 문제 시위를 하려는 그 또 뭐 수임이 제한돼 있는 수임 사건을 과거사? 뭐 했다. 과거사. 그런 것들을 몰아가지고 민변과 민변 속 일부 변호사를 고발했다고 어제 언론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다 이해할 수 있는데요. 민변을 뭐 종북이라고 욕하는 것까지야. 네. 그건 의견이니까 공론회장에서 걸러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은 하는데 최소한 기본은 좀 갖췄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변을 고발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국가보안법에 문제되는 형에서는 불고지를 빼놓고는 벌금형이 없어요. 그럼 뭐 민변을 그럼 감옥에 쳐넣겠다는 건가? 민변을? 단체를? 우선 그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장경욱 변호사님의 묵비권 행사 권유라든지 그다음에 김인숙 변호사의 경찰관 폭행 부분들은 검찰이 인지하고도 기소를 못해서 겨우 사실은 그 징계 요청을 했던 거잖아요. 네. 대한변협에다가. 아니, 검찰도 증거가 없고 법리상 안 된다고 해서 기소조차 못한 거를 고발하면 어쩌자는 건지. 그리고 과거사 수임 사건들은 검찰이 수사해서 일부 기소가 됐고 또 기소를 하겠다는 거니까 그거는 고발 대상도 아닌 거잖아요. 제발 보수를 참칭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좀 갖고 오세요. 제가 검토는 해드릴게요. 법률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예. 돈 조금만 받고. 좀 기본은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저희 민변을 저는 이제 민변 할 때마다 늘 안타까운 게 일종의 진영 논리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이 사실은 우리의 보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어떤 이성과 합리적인 그런 토론, 사유를 다 방해하고 민변이 하는 얘기는 다 빨갱이 얘기야. 다 북한 얘기야. 라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다 위원회라든지 또 각 개별적인 이슈들에 있어서 TF가 진짜 머리 싸매고 만들어 놓은 어떤 정책 대안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구조로 가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게 우리 한국 사회를 좀먹는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뭔 얘기를 해도 민변은 빨갱이 얘기야. 물론 우리도 성찰할 점은 있다고 봐요. 반대편 진영에 대해서 조중동의 얘기들이 뭔 얘기를 해도 쟤네들은 정권을 감싸는 얘기야. 이런 식의 혹은 그런 프레임에 빠져있지 않는지 성찰이 필요하지만 민변의 얘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진짜 시민들이 혹은 같은 법률가들이 우리 얘기들을 진짜 어떤 일정한 프레임을 갖고 접한다는 게 저는 그게 가장 안타까워요. 저희 변호사님들 보면 다 열정도 있으시고 또 각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진영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사장되고 묻히는 것들이 적게는 우리 민변의 손실이고 크게는 우리 한국 사회의 손실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인식들 또는 또 그런 편견을 우리 스스로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또 다음 소통 방식과 방향은 어떤 방식이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만드는 말씀이셨고 그건 비단 우리 민변의 문제인 것뿐만 아니라 국민 TV도 물론이고 뭐 저희의 뭐 야당 뭐 진보 정당들 뭐 시민단체들 모두 한번 끊임없이 이제 회의하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민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변 총회를 한번 걸은 게 굉장히 저에게는 참 쉽지 않은 왜냐하면 그 에너지를 그래도 1년치 에너지를 한번 가서 얻고 왔었구나라는 걸 뒤늦게 느꼈는데요. 저에게 민변은 사실 놀이터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의무감으로 했다기보다는 제가 법률가인데 살아있는 법을 꿈꾸게 해주는 그런 분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분이 계신 거죠. 그분하고 심각한 법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분과 같이 밥 먹는 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너무 즐거웠어요. 정말 제가 신입 변호사일 때 민변은 놀이터였거든요. 아, 법률가로서 내가 생기 있게 살아낼 수 있는 터전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저도 이제 연차가 이렇게 들어가면서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좀 또는 이제 민변의 요구가 때로는 이제 회원들에 대한 요구가 또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지만 그런 요구가 조금 때로는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슬슬 이렇게 딴청을 피워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변 변호사님들과 같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저한테는 신선한 공기, 여전히 에너지인 것 같아요. 어딘가를 갔을 때 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저 궁금해요. 민변에서 사무차장까지 했잖아. 아이고 정치하시겠네요. 아이고 민변 사무차장 출신들 다들 요즘에 그런 얘기 안 듣는데. 이제 요새는 예전 차장하고 다르구나. 사무차장을 하셨다는 걸 기억하시는 분들 요즘은 그런 식으로 언론에서 쓰기도 하고 뭔가를 하고 나면 민변 사무차장 직군 다 민변 사무차장인데 송호창 변호사님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런 몇몇 분들을 하면서 민변 사무차장 출신들이 이렇게 많이 나갔다 막 이런 얘기할 때 정치와 연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민변에서 하는 일들이 오로지 법률적 이슈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변인나에서 다루는 이슈들이 시사에 기반한 법률 분석인 것처럼 민변의 일들은 당연히 또 법은 당연히 정치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사회에 적용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정치적 이슈에 많은 의견을 모으게 되고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치하지 않겠느냐, 정치할 것 같다, 나중에 정치하시려고요, 이런 얘기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물론 그에 기반한 질문들이 정치를 굉장히 터부시하거나 또는 정치라는 것이 일개인의 그러니까 명망성 또는 개인의 어떤 정치적 욕구에 매몰돼서 조금 보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그 질문을 되게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정치를 해보지 않겠냐 또는 정치를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 들어봤는데 민변 사무차장을 하셨으니 정치를 이렇게는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질문이 부적절했구나. 그 농담삼아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긴 있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들은 좀 듣는데 정치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첫째는 말 그대로 정치가 가지고 있는 대의적인 기능. 그래서 국민들의 뜻 혹은 자기 유권자, 주민들 그 뜻을 반영해서 공동체가 나아갈 바에 대해서 그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대안들을 만드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정치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욕망의 측면들이 있는 거죠. 정치를 해서 권력을 획득하고 그 권력을 행사해서 누군가를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건데 적어도 이제 저는
박 변호사님이나 이 변호사님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정치를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정치의 첫 번째 측면에 많이 이제 천착하시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치가 어떻게 하면 바뀌어야 왜냐하면 이제 진영 논리 같은 것도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우리 정치를 어떻게 하면 바꿀까? 그 속에서 내 역할은 무엇일까? 하는 측면에서 정치를 고민해 본 적은 많아요. 근데 불가피하게 또 많은 대중들이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의 그런 욕망의 측면들을 결코 무시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불편한 거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정치 얘기를 꺼냈을 때는 앞의 측면보다는 뒤의 측면들을 갖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아주 아리까리한 그 미소와 함께. 이제 뭐 선뜻 대답하기 어렵게 해봐야지. 만드는 질문의 방향이 응? 있어요. 뭐 이제 예. 의원 한번 해봐야지. 뭐 이런 식의. 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거죠. 그 질문이. 뭔가 정치라고 하는 그 대의적인 기능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아가고 그 속에서의 우리의 역할들을 어떻게 잡을 거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뭐 어떤 깃발이 있으면 그 깃발 주변에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어시스트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아니면 풀뿌리 조직들 속에서 할 수도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정치 얘기를 할 때는 그 욕망의 측면에 대해서만 얘기하니까 뭐라고 답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걸 갖고 뭔가 진지하게 그렇죠. 대의적인 그런 부분들을 갖고 야 우리 한번 이야기를 얘기하자고 할 수도 애매하고. 없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혼재돼 있다 보니까 정치에 대한 관심들을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늘 답변들이 피식피식 나가게 되는 거죠. 에이 뭘 정치는 무슨 나는 그냥 조용히 변호사나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고요. 저는 그래요. 주변에 우리 민변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저랑 비슷한 생각들을 하시게 될 텐데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라고 하는 그런 욕망 그 욕망 속에서 사실은 희생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뭐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치라고 하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욕망과 욕망이 충돌했을 때 그러한 것들을 잘 버티고 그 안에서 정치의 대의적인 기능들을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는 정치를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하고 할 자신이 없어요. 정말 특히 이번에 뭐 이렇게 메르스 사태라든지 또 혹은 야당의 그런 사태를 지켜보면서 저는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환멸 같은 것들을 많이 느끼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 어떻게 보면 진짜 정치에서 가장 큰 적은 과도한 욕망보다는 정말 무능한 게 정말 가장 큰 적이구나. 정치는. 과도한 욕망을 갖고 있는 욕망을 안 가질 수는 없잖아요. 정치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든지 내가 어떤 자리에 가서 뭘 하겠다고 하는 걸 탓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그거를 탓하는 과정에서 진흙탕 같은 싸움들도 저는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시민 씨가 말한 것처럼 정치의 야수성. 그렇지만 그 야수성 속에서 뭔가를 추구하려면 그 과정을 피해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막상 보여주는 그 무능력함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가까이는 우리 지금 방미를 연기 또는 포기하신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야당의 그런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진짜.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무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치에 있어서 정치를 하신다는 분들이 후자 쪽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세월호에 관련돼서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철학자분이 쓰신 거예요. 세월호를 어떻게 참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쓰신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때 해경이 적극적으로 구조를 안 했잖아요. 예. 자기는 이걸 해경이 무능하다고 본 게 아니라 해경에게는 그 승객들을 구할 이유가 없었던 거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거기 있는 게 아니죠. 이분들을 구하는데 해경들이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때. 그렇죠. 자기 사는 거, 자기 안전한 거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읽으면서 이런 어떤 해경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이유를 부여해 주는 게 정치가 하는 역할이고 정치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야, 너 지금 들어서 빨리 구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유를 부여해 주는 게 정치의 역할인데 지금 정치를 하시는 분들 역시도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마련했던 매뉴얼이나 장비들 경험이 있거든요. 사스 때. 근데 그걸 활용을 안 하니까 내가 그걸 왜 해야 되지? 마치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박미를 연기하신 분에게는 저는 능력도 능력이지만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유를 안 갖고 계신 분처럼 보여져요. 맞습니다. 야당도 사실 약간 그런 이유에 있어서는 부족한 것 같고.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것은 저희 민변 출신이라고 이렇게 흔히 쉽게 얘기하는 정치인 분들이 많으시고 그 중에는 정말 일당백의 역할로 역사에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해주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그 민변이라는 것을 정치적 교두보로만 활용한다라는 비난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이제 황색 언론들은 민변 그 정치만 하고 싶어가지고 그 정치적 욕구만 가득 찬 집단체로 그런 매도하시는 사람이 분들도 있고요. 민변은 아닌데 그런 사람이 있었죠. 예. 오세훈. 아 교두부로 활용하셨던 네. 분이 있긴 있었네요. 저희가 그 참 참여연대 활동을 열심히 하셨잖아요. 오세훈 변호사님이 민변 얘기를 환경위원회 했죠. 멤버십 활동도 있죠. 했었고요. 예. 그러니까 그 민변 회원이라는 아마 그분 포스터에 아마 민변 회원도 아마 표시가 한번 됐던 있었습니다. 것 그래서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던 당시에는 민변 프로필을 쓰셨다가 정권이 바뀌고 프로필을 빼기 시작하셨다는 네, 그런 분도 얘기도 계시죠. 있었습니다. 강용석 전 의원도 뭐 참여연대 활동을 예. 했었던 것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또 민변이 이제 이름 또 그러면서 오해되기 쉬웠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민변 출신 선배님들의 정치인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우리가 민변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축적한 내용들을 입법기관에 반영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고 하는데 주력해 주셨던 분들도 있는 반면에 그냥 저분이 민변 출신이시구나 하는 분들도 되게 많이 보고 아쉬움도 있어요. 비단 그분이 민변의 목소리만을 들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제도적인 부분 또 생활에 법의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의 많은 고민들이 축적되어 있는 곳인데 조금 더 돌아봐 주시지 않음에 저는 서운함도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민변에 계신 어떤 분들이 정치를 고민하신다면 변호사였던 그 당시에 있었던 뭐 인맥을 활용하라가 아니라 우리 민변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는 변호사님이 가셔서 또 적극적으로 네트워킹을 하신다면 민변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법의 어떤 수선이 필요한 곳에 고민을 함께 하신 변호사님들의 이런 축적된 지식이 입법기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계속 네트워킹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을 뽑아서 100명 중에 훌륭한 사람을 뽑아서 가는 게 아니라 정치에 적합하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어쨌든 모 정당에 공천심사를 갔을 때 그래도 민변에 이런 분들 훌륭하잖아 하고 추천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누구 하나 입을 낼 수 없는 훌륭한 분들이긴 한데 과연 그분이 정치에 맞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게 뭐 말 잘하고 뭐 대중을 잘 선도하고 이런 측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정치의 전문가가 있을 수 있고 법률 전문가가 진짜 있을 수 있고 각각의 자질은 달리 있는 거지 가장 훌륭한 사람을 뽑아서 저희가 지금 대통령 만들어 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예. 히읗자도 꺼내고 싶지 않네요. 너무 그 정치를 하시는 것을 터부시할 필요도 없고 스스로 나아감에 있어서도 스스로에게 그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연결성에 너무 매이지도 않으셨으면 좋겠고 전 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뭐 이광철 변호사님이든 박주민 변호사님이든 아니면 또 어떤 동료든 후배든 선배님이든 그런 고민들은 비단 변호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예, 열어놓고 자기 욕망에만 매몰되지 않는다면 그런 고민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뭐 정치 얘기가 나와서 청취자분들 또 오늘 뭐 사실 시즌 1을 마감하는 마지막 방송이어서 한 말씀만 더 보태면 그 뭐 토크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대요. 뭐 그 국민들은 그 국민의 수준에 걸맞는 정부를 갖는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전두환 정권과 다른 것은 국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거잖아요. 결국 박근혜 정부가 보이는 저 엉망진창의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의 수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정치의 책임은 우리가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들이 보이는 모든 모습들은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것이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정치에 대한 관심들을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개인의 욕망적인 그걸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성스러운 군주 이런 사람들을 성자를 정치인으로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욕망 같은 것들을 뭐 제거하고 오로지 이런 건 아닌데
적어도 정치가 갖고 있는 대의제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스스로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그 속에서 우리 정치가 조금 지역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자유로워서 공동체를 위해서 가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자원들을 다 이렇게 효과적으로 배분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국민들 혹은 이 방송의 청취자분들께서 조금 더 접근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박근혜 같은 사람이 다시는 안 뽑힐 거 아니에요. 네. 저희 오늘 이런 변이 있나요? 이제 마무리 멘트 해야 되나? 마무리 방송의 마무리를 되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령이 들어갔나요? 이제 그만 예, 정리하고. 이런 거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안 드시면 전 드려요. 나도 한번 좀 들어봤으면 나는 했는데. 여기 세변 중에 짱변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예,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런 변을 마치는 소회 그리고 간략히 저는 늘 그곳에 있을 겁니다. 앞으로 변호사 활동 뭐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셔도 좋고요. 예, 박 변호사님부터. 일단 이런 변이 있나 뭐 여튼 이제 끝나게 돼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 또 그동안 많이 좋아해 주셨던 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뭐 다시 뵐 기회가 있다면 좀 더 달라진 모습으로 머리가 좀 풍성해진 모습으로 하여튼 배웠으면 좋겠고요. 뭐 방송 안 하는 동안에도 기존에 했던 것들을 뭐 하겠죠. 근데 좀 더 잘하고 좀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저는 이제 청취자분들 만나는 그 깨알 같은 재미는 앞서서 말씀드렸고 우리 두 변호사님들하고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뵙고 그런 게 저한테는 좀 늘 그 새로운 것들을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두 분께서 많이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뵙고 이렇게 1시간 동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서로 얘기 나누는 것들에서도 많이 배우고 그랬었어요. 하여튼 그 시간이 이제 어떻게든 좀 이제 마무리가 돼서 아쉬운 마음이 더 크고 변호사로서 저는 항상 법무법인 동안에 있습니다. 838-7890. 031? 이런 회방을 오 완전 지능적 적절했어. 해방인데. 기능적 해방인데 예. 뭐라고 할 말이 없네. 031. 예, 인터넷에 네이버 검색창에 다음 검색창에 법무법인 동안 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동화 아닙니다. 동화. 예. 저는 이런 변이 있나 이전에 이재정의 70.5라는 인터뷰 프로그램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렇죠. 국민TV의 이사를 맡고 있기도 하지만 저 스스로 대외 협력 이사라는 직함으로 우리 인터뷰를 통해서 섭외된 분들은 무조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우리 조합에서 특정한 역할을 무게감 있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리는 창구로 인터뷰 프로그램을 사악하게 활용을 했었는데요. 그때의 인연들이 또 아직도 국민TV의 조합원이시기도 하고 그런 여러 명망가 분들이 각자의 역할에서 또 여전히 국민TV를 염려하시고 고민을 함께 해주시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두 분 역시도 그런 인연의 끈으로 여러분과 계속 함께 할 거고요. 또 조합원분 아니신 분들 역시도 이 두 분이 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의 모습이 향후에 똑같은 포맷으로 또 다시 뵐 수도 있고요. 저희가 진영을 갖춰서 다시 따로 또 같이 또 뵐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또 현장에서 또는 의뢰인으로 여러분들 계속 소통하며 지내겠습니다. 그간 정말 고마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죠. 네. 네.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민정당 창당 기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네덜란드로 떠났습니다.